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연을 올리게 된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형님이신 아주버님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진짜 저는 가끔 남편을 보면 왜 저런 착한 사람 위에 그런 못된 인간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남편은 정말이지 어디 사람은커녕 풀 한 떼기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스타일이고 남을 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휴가 때 바다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앞에 애기들이 있어서 쭈뼛쭈뼛거리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애기들 다칠까 봐였는데 그걸 보면 정말 귀엽더라니까요. 그런 남편과 비교하면 아주버님은 진짜 극과 극일 정도로 성격이 더럽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험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쩌다가 그런 아주버님 밑에 있는 착한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지 말하자면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남들이 하기 힘들다는 취업을 겨우 성공했는데 뭐 어디에 근무하는지 말하자면 금융권이고 한동안 많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런 저를 보고 안쓰러웠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슬슬 남자를 다시 봐야 하지 않겠냐? 헤어진 지 몇 년인데 혼자서 살면 좀 그렇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도 혼기에 다 다르고 있고 혼자서 사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참 많이 긴장했는지 옷 고르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모든 걸 일일이 신경 쓰고 도착하고 나서도 옷 맵시 화장 여기저기 다 살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착한 남편은 더 긴장을 했는지 정장 차림으로 멀끔히 왔는데도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얼굴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더라고요. 전 거기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웃기면서 귀여웠어요. 하긴 저 사람도 긴장을 많이 했구나 하며 넘어갔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서로 긴장을 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겠나요? 그래도 남편이 용기 있게 말하는 거 보면 나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 그만큼은 용기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소개팅은 즐겁게 했어요. 남편이 많이 준비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저기 가자고 했는데 다 마음에 들었고 많이 긴장하지만 그만큼 준비를 한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귀면서 집안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날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던 날에 아주버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전에도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와 달리 성격이 좀 거칠다고 해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막상 보니 아주버님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계속 만나다 보니 확실히 남편 말대로 거친 면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전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남편도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버님이 돌변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온갖 험한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다가 이런 똥통대학에 나온 여자가 있나? 참 이러니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아주버님은 명문대에 나왔고 그래서인지 대학 부심을 많이 부리고 그랬어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저와 남편이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는 남편하고 뭔가를 만드는데 남편이 어려움을 느끼니까 아주버님이 그러니 나보다 낮은 대학에 가지 하며 핀잔을 주는데 그날 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걸렸고 저는 그 일 이후로도 명문대도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을 잘 무시하고 그런 아주버님이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물론 제 부모님까지도 챙겨드리며 용돈을 주는 거 보면 나름 괜찮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며 사정사정을 했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괜찮다며 이런 거는 해도 문제없다며 어필을 했어요. 뭐 사업 계획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꼼꼼히 준비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도 한 달 동안 시부모님한테 재산을 달라고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아주버님의 끈질긴 부탁으로 인해 시부모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쓸 재산을 아주버님한테 드린다고 말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래도 잘 되면 자기들한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사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그래도 자기들한테 용돈 주고 그랬는데 도와줘야지 하다가 제가 급구 말려서 겨우 돈을 주는 걸 막았는데 시부모님은 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뒤 아주버님에게 제발 말 잘 들을 테니 사업을 그만두고 시부모님 재산 다시 돌려주라고 말했는데도 잘 될 거야, 난 명문대 출신이야 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아주버님을 보고 설마 본인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나 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예상대로 적중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회사는 이미 망해서 경매에 놓였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로채서 어디론가 잠적하고, 덕분에 시부모님은 크게 울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아주버님을 한탄했고, 나중에 아주버님이 빌린 빚이 저희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면서 저희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서 탕감시키려고 했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빚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쯤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서 한번 사업을 할까 해서 진행을 하려는데,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이 극구 말리고 그랬어요. 여보, 형이 하는 거 봤잖아. 근데 그거 한다고? 남편 그리고 부모님, 시부모님이 늘 아주버님을 언급하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비록 명문대 출신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조사하고 그래서 믿어도 된다고 다짐을 했고, 그 다짐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고, 순수익이 점점 많아지면서 빚도 갚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삶을 평탄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거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다가 가스로 스스로 두 분 다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니까 집안은 충격을 먹게 되었고, 남편은 엉엉 울고, 저는 그걸 보며 남편을 안쓰럽게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척들, 친구들이 오면서 어떻게 아주버님이 그럴 수 있냐며 욕을 하며 시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고,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해주었어요. 솔직히 아주버님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박살이 나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잘 지냈냐는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아침에 먹던 샌드위치를 던지며 잘 지냈냐며 뻔뻔하게 왜 왔냐며 어디 돈 모자라서 그런 거냐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내 소식을 알았어? 사실 전 아주버님의 소식을 잘 듣지 못했어요. 워낙 조용히 잠적해서 지인분들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딱 봐도 거짓골에 머리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하니까 그동안 장례식도 코빼기도 안 보였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면 뭐가 되냐고 말하면서 남편이 있었으면 오늘 죽었다며 당장 꺼지라고 말했고, 그렇게 아주버님을 쫓아내고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왔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당장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실 고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든 하겠다며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된다고 하니까 놀랍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며 자기도 급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게 변명이자 거짓말이었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분개를 했어요. 그 뒤로는 아주버님이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과하라고 집 가면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고, 여기저기 도망다녀서 어디 사채업자한테 끌려갔다느니 소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들었을 때는 어디 폐지 줍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명문대생이면 뭐 할까요? 결국엔 자기가 인생 스스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리 나쁜 인간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그 일 이후로는 남편하고 별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가고 그래서 혼자 있다가 여기 와서 썰을 풀게 되었는데 아주버님 생각하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는 않네요. 어쨌든 제 썰은 여기까지이고 다시는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제 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